드디어 암을 막는 백신이 나왔습니다. 개발 중인 것도 아니고 마지막 임상까지 통과했어요. 개발한 회사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 만들었던 그 회사고요. 미국 제약사 머크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백신 이름은 인티스메란 오토진. 이 백신은 피부암 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흑색종에 씁니다. 수술로 암을 다 떼어낸 환자한테 놓는데요. 흑색종은 아무리 깨끗하게 도려내도 2년 안에 다시 올라옵니다. 몸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가 남아있거든요. 그 남은 걸 잡으라고 놓는 겁니다. 환자 1137명한테 났습니다. 결과는 다시 안 올라왔어요. 폐로 간으로 번지지도 않았고요. 이런 백신이 마지막 임상을 통과한 건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만든 회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발표 당일 미국 시장에서 모더나 주가가 177%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요. 25년 동안 S&P 500에 들어간 회사들 전부 통틀어서 하루 최대 상승률입니다. 거래량은 평소에 18배가 터졌죠. 모더나가 어떤 회사였는지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백신으로 전 세계를 먹었던 회사인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팔 게 없어졌죠. 발표 직전 이 회사 몸값이 250억 달러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한때 미국 시장을 뒤흔들던 회사가 그 정도까지 왔던 거죠. 그 회사가 하루 만에 177%를 올렸어요. 모더나 대표는 방송에 나와서 의학의 큰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 백신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이 회사한테 돈을 얼마짜린지. 근데 찾다 보니까 더 이상한 게 나왔어요. 이 백신 혼자서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이 안 알려진 회사들이 여기 줄줄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회사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암 백신이라는 말은 사실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30년 넘게 나왔던 얘기예요. 연구는 계속 있었고 임상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약이 안 나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 방식은 암 종류별로 하나씩 만들었어요. 폐암 환자면 폐암 백신, 위암 환자면 위암 백신, 이런 식으로요. 폐암 환자들한테 공통으로 있을 만한 표시를 찾아서 그걸 겨냥한 겁니다. 말은 되잖아요. 한번 만들면 폐암 환자 전부한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폐암이어도 사람마다 유전자 변이가 전부 다르거든요. 공통으로 있는 표시를 찾으면 그건 정상세포에도 조금씩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공격하라고 가르치면 면역세포가 정상세포까지 건드리죠. 그래서 세게 못 가르쳤죠. 세게 못 가르치니까 효과가 안 났고요. 이번 방식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넘었습니다. 공통으로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암에만 있는 걸 찾습니다. 정상세포에는 없는 표시니까 세게 가르쳐도 됩니다. 그게 되려면 환자 한 명씩 유전자를 다 분석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비싸고 오래 걸려서 못했습니다. 분석 비용이 내려오고 mRNA 만드는 기술이 올라오면서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결과는 운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안 되던 방식을 방향을 바꿔서 넘어선 겁니다. 먼저 백신이라는 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백신하면 미리 맞아서 안 걸리게 하는 거라고 아시잖아요.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전부 걸리기 전에 맞죠. 이건 정반대예요. 이미 암이 있었던 사람한테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백신이라고 부르느냐? 몸한테 뭔가를 가르친다는 원리가 같아서 그렇죠. 원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서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생깁니다. 망가진 부분이 있으니까 정상세포에는 없는 표시가 겉으로 튀어나와요. 이걸 신생아원이라고 부릅니다. 새로 생긴 표시라는 뜻이고요. 암세포한테만 있고 정상세포한테는 없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표시를 잘 못 알아봅니다. 원래 내 세포에서 나온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가 몸 안에서 그냥 자라죠. 그러면 면역세포한테 이 표시를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가 그 표시를 기억하고 다니죠. 같은 표시를 가진 세포만 찾아서 공격합니다. 정상세포는 안 건드리죠. 이게 이 백신이 하는 일이죠. 인티스메라는 그 표시를 알려주는 백신이에요. 환자 몸에서 떼어낸 암 조직을 분석해서 그 사람 암에만 있는 표시를 최대 34개까지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 34개를 mRNA에 적어서 몸에 넣습니다. mRNA가 뭐냐면요. 우리 몸한테 이런 단백질을 만들라고 알려주는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넣어주면 몸이 그걸 읽고 표시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면역세포가 그 표시를 보고 학습을 하는 거죠. 코로나 백신하고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바이러스 표시를 알려줬고요. 이번에는 암세포 표시를 알려줍니다. 가르치는 내용만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 백신은 공장에서 못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같은 흑색 종이어도 이 환자 암하고 저 환자 암은 표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환자한테 놓을 백신하고 저 환자한테 놓을 백신이 아예 다른 약입니다. 과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환자 한 명이 생기면 먼저 그 사람 암 조직을 떼어냅니다. 유전자를 전부 분석합니다. 거기서 표시가 될 만한 후보를 찾아냅니다. 후보 중에서 면역세포가 제일 잘 알아볼 것 같은 걸 34개 골라냅니다. 그 34개를 적은 mRNA를 새로 설계합니다. 설계한 대로 mRNA를 만듭니다. 몸 안에서 안 부서지게 뚜껑을 씌웁니다. 세포까지 들어가게 지질로 감쌉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보냅니다. 지금 기술로 6주에서 9주가 걸립니다. 환자 한 명당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을 찍어내서 파는 사업이 아니죠. 환자 한 명당 공정을 한 번씩 처음부터 돌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환자가 늘어날수록 분석 건수도 늘고 원료도 늘고 옮길 일도 늘어납니다. 약값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은 회사들 일감이 전부 같이 늘어나요. 일반 약은 잘 팔려도 공장 라인만 더 돌리면 끝나죠. 이건 한 명 늘 때마다 분석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들이 잘 안 하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6주에서 9주 사이에 뭐가 오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환자 몸에서 떼어낸 암 조직이 분석하는 곳으로 갑니다. 분석 결과가 만드는 곳으로 갑니다. 만들어진 약이 다시 그 환자가 있는 병원으로 가죠. 이게 전부 그 환자 한 명 것입니다. 바뀌면 안 되죠. 일반 약은 A병원 물량하고 B병원 물량이 바뀌어도 같은 약이라 상관이 없어요. 이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사람 약을 놓는 거죠. 게다가 조직이고 mRNA라서 온도가 맞아야 합니다. 중간에 늦어져도 안 되죠. 그래서 이번 발표를 다룬 기사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환자마다 약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특성상 엄격한 샘플 관리하고 유통망 구축이 과제라고요. 약을 잘 만드는 것보다 그걸 헷갈리지 않게 옮기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번 임상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임상 이름이 인터패스 001입니다. 수술로 암을 완전히 떼어낸 2기 후반부터 4기까지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모았습니다. 총 1137명이고요. 수술 끝나고 13주 안에 들어온 환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눴죠. 한쪽은 인티스메란하고 키트루다를 같이 맞았고요. 다른 쪽은 키트루다만 맞았죠. 그 전에 흑색종이 어떤 암인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암 중에서 제일 치명률이 높죠. 문제는 수술을 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로 종양을 깨끗하게 다 떼어냅니다. 검사해도 안 나오죠. 그런데 몸 어딘가에 눈으로도 기계로도 안 보이는 암세포가 몇 개 남아 있어요. 이걸 미세잔존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그게 조용히 자라다가 2년 안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원래 자리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폐로 가고 간으로 가고 뼈로 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수술 끝난 환자들이 몇 년씩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수술은 끝났는데 마음이 안 끝나는 거죠. 이번 백신은 바로 그 남은 몇 개를 잡으라고 놓는 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비교 대상이 아무것도 안 한 환자가 아닙니다. 키트루다는 지금 흑색종 수술 환자한테 쓰는 표준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제일 좋다고 쓰는 치료하고 비교해서 더 나았다는 뜻이에요. 결과 보시면요. 암이 다시 올라오기까지 걸린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폐나 간처럼 다른 장기로 번질 위험도 같이 낮아졌고요. 이 두 개가 이번 임상의 핵심 목표였는데 둘 다 통과했죠. 부작용은 어땠느냐? 피로감, 주사 맞은 자리 통증, 오한 정도였습니다. 전부 가벼운 수준이었죠. 앞서 했던 이상에서는 숫자가 더 구체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암이 다시 올라오거나 사망할 위험이 49% 낮아졌고요. 다른 장기로 번지거나 사망할 위험은 59% 낮아졌습니다. 그때는 환자 수가 적어서 좀 더 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1137명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모더나와 머크는 흑색종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방광암, 신장암, 췌장암, 위암까지 지금 9건의 임상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흑색종 환자만 세면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폐암이 들어오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이번 임상은 인티스메란 혼자 놓은 게 아닙니다. 키트루다하고 같이 났습니다. 키트루다는 머크가 파는 면역 항암제인데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의약품입니다. 한 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원이 팔렸죠. 머크 전체 매출의 40%가 넘게 여기서 나옵니다. 둘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인티스메라는 면역세포한테 암세포 표시를 가르칩니다. 키트루다는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피하려고 켜놓은 스위치를 끕니다. 가르쳐도 상대가 숨어버리면 소용이 없고요. 숨는 걸 막아도 뭘 공격해야 할지 모르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 임상에서도 인티스메라는 3주 간격으로 최대 9번, 키트루다는 6주 간격으로 1년 넘게 같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티스메란이 팔리면 키트루다도 같이 팔립니다. 폐암으로 가고 방광암으로 가면 키트루다 쓸 일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알테오젠. 이 회사가 가진 기술 이름이 RT비포입니다. 정맥 주사로 맞던 약을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키트루다는 원래 병원에 가서 팔에 링거를 꽂고 30분 동안 맞아야 하는 약이었습니다. 알테오젠 기술을 넣으면 배나 허벅지에 1분 만에 주사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항암제는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많습니다. 그 많은 양을 피부 밑에 한꺼번에 밀어 넣으면 안 퍼지고 뭉칩니다. 우리 피부 밑에는 세포들을 붙잡고 있는 끈적한 성분이 깔려 있거든요. 그게 약이 퍼지는 걸 막죠. 그래서 필요한 게 그 끈적한 성분을 잠깐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효소입니다. 알테오젠이 만든 게 바로 그 효소예요. 같이 넣어주면 약이 피부 밑에서 넓게 퍼져서 몸에 흡수됩니다. 잠깐 느슨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곳 없죠. 이게 왜 필요하냐? 병원 입장에서는 링거 놓는 침상이 하루에 몇 개 안 됩니다. 한 사람이 30분씩 차지하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정해져 있어요. 1분짜리 주사로 바뀌면 같은 병원에서 훨씬 많은 환자를 받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링거 꽂고 30분 앉아있는 거하고 주사 한 대 맞고 나오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머크가 2020년에 알테오젠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 키트루다에 대해서는 독점 계약으로 바꿨어요. 이 기술이 들어간 키트루다 피하 주사가 작년 9월에 미국 FDA 허가를 받고 이미 팔리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 보시면요. 판매 실적에 따라서 머크가 알테오젠한테 주는 마일스톤이 최대 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거 다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판매액에 연동해서 로열티를 받습니다. 특허가 2043년까지 살아있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키트루다는 2028년부터 물질 특허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허가 풀리면 다른 회사들이 똑같은 성분으로 약을 만들어 팔 수 있어요. 머크 입장에서는 매출의 40%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크가 준비한 게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성분 특허가 풀려도 제형은 별개거든요. 링거로 30분 맞는 복제약하고 1분 만에 끝나는 오리지널이 있으면 환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알테오젠 기술은 머크한테 옵션이 아니에요. 33조짜리 약을 지키는 방법인 거죠. 지금 mRNA 암 백신 관련주라고 묶인 회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mRNA라는 같은 기술을 한다는 이유로 묶인 겁니다. 알테오젠은 다릅니다. 머크하고 계약서를 쓴 회사예요. 이번에 3상을 통과한 그 키트루다, 거기에 알테오젠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마로 엮인 게 아니라 계약으로 엮여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 것도 좋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대장 종목인데요. 제가 이 흐름에서 지금 제일 좁게 보고 있는 회사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백신은 환자 한 명당 암 조직을 떼어내서 유전자를 분석하고 표시 34개를 골라내야 한다고요. 그 34개를 뭘로 고르느냐가 이 치료의 전부입니다. 잘못 고르면 면역세포가 엉뚱한 걸 공격하니까요. 국내에 그 골라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대형병원 폐암 환자 123명 자료로 기존 검사법보다 더 정확하다는 걸 증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체를 옮기는 물류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 이 종목은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적어주시고 이후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고 30초 정도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대장 종목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종목 확인하신 다음에는 어디에다가도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끼리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얼른 구독 눌러주시고 대장 종목 이 주식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ST팜, 동아소시오그룹 계열사고요. 원래는 올리고라는 핵산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올리고가 뭐냐면요. 유전자를 이루는 조각을 짧게 이어붙여서 만든 물질입니다. 몸 안에 들어가서 특정 유전자가 일을 못하게 막는 데 씁니다. 요즘 나오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1년에 2번만 맞는 고지혈증 약 이런 게 다 이 방식입니다. 만드는 게 까다롭죠. 순서를 하나만 틀려도 전혀 다른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곳뿐입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 3위예요. 전 세계에 승인된 올리고 기반 치료제가 27개인데 그중 5개의 원료를 ST팜이 공급합니다. 아시아에서는 1위죠. 지난해 실적 보시면요. 매출 3,316억 원, 영업이익 551억 원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98% 늘었어요.
올리고 매출만 2,376억 원이고 그중 73%가 이미 시판 중인 약에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몇 년 전부터 mRNA 쪽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mRNA를 만들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정이 있어요. 캐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mRNA는 그냥 몸에 넣으면 우리 몸이 바로 부숴버립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mRNA 앞쪽에 뚜껑을 하나 씌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자기 것으로 인식하고 설명서를 읽어줍니다. 이 뚜껑을 씌우는 게 캐핑이고요. ST팜은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캡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뚜껑을 씌워도 mRNA 혼자서는 세포 안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지질 알갱이로 감싸야 합니다. 이걸 LNP라고 부르는데요. ST팜은 이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STLN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암 백신을 만들려면 mRNA를 만들어야 하고 mRNA를 만들려면 캐핑을 해야 하고 만든 걸 몸 안에 넣으려면 지질로 감싸야 하죠. ST팜은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죠. 레퍼런스도 쌓고 있어요. 국제감염병 대응기구인 세피가 추진하는 백신 개발 사업에서 제조 파트너로 들어가 있고요.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mRNA 파이프라인도 직접 운영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환자 한 명당 공정을 한 번씩 돌리는 사업이라고요. 암 백신이 폐암으로 방광암으로 넓어지면 mRNA를 만들 일 자체가 늘어납니다. 캐핑 원료도 그만큼 더 팔리죠. 그리고 이건 모더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제약사가 여럿인데 그 회사들이 전부 캐핑을 해야 하니까요. 결국 다 거쳐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시장이 제일 크게 반응한 건 흑색 종 하나가 아닙니다.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개인 맞춤암 백신은 수십 명, 100여 명 단위 연구에서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늘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번에 1137명으로 넘은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못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정해져 있어요. 다른 제약사들도 전부 이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화이자도 비온텍도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회사가 늘어나면 그 회사들이 전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암세포 표시를 골라내는 분석하고 mRNA 원료하고 몸에 넣을 수 있게 만드는 제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신약을 직접 만드는 건 우리가 아직 힘든 영역입니다. 돈도 시간도 자릿수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파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 약을 만드는 회사는 모더나고 머크인데 그 약이 팔리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원료를 만들고 뚜껑을 씌우고 지질로 감싸고 몸에 넣기 편한 형태로 바꾸고 검체를 관리해서 옮기는 일. 이건 신약 개발이 아니라 기술을 파는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여기서는 이미 세계 상위권에 있어요. 알테오젠은 33조짜리 약에 자기 기술을 넣었고요. ST팜은 세계에서 승인된 올리고 치료제 27개 중에 5개 원료를 대고 있습니다. 남의 약이 잘 팔릴수록 우리가 받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죠. 약이 성공할지 아닐지를 우리가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 방식으로 만드는 약이 늘어나기만 하면 되죠. 저는 이번 건을 모더나 한 회사 얘기로 안 봅니다. mRNA로 약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감염병에서 항암으로 넘어가는 시작점으로 보고 있어요. 감염병 백신은 유행이 끝나면 수요가 사라집니다. 암은 안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 백신은 아직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상세 데이터도 학회에서 공개할 예정이고 규제 당국하고는 이제 협의를 시작합니다. 모더나가 잡고 있는 시판 목표가 2027년이에요. 이미 팔리고 있는 약이면 그 회사 매출에 벌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약이니까 지금 보는 거죠. 이 흐름이 진짜인지 확인하실 숫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터패스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임상 9건. 이 중에서 비소세포 폐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흑색종은 환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폐암은 자릿수가 다릅니다. 폐암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 일정만 챙겨보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개인 맞춤 mRNA 암 백신이 1137명 규모 임상을 통과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둘, 이 약은 환자 한 명당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원료 만들고 옮기는 회사들의 일감이 같이 늘어납니다. 셋, 우리나라에서는 머크하고 계약서를 쓴 알테오젠, mRNA 원료와 캐핑을 가진 ST팜이 이 흐름에 직접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이 백신이 병원까지 가는 길에 아직 아무도 안 풀어놓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약을 다 만들고도 환자한테 못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게 뭔지 내일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시장 열리기 전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